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파업 현장에 관계 장관들과 경찰청장 후보자까지 찾았지만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늘은 대우조선 안팎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노동계와 철회를 촉구하는 협력업체 책임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각각 예고돼 있어서 현장에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노동자 7명이 점거 농성 중인 일도쿠 선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건조 중인 선박 안으로 들어가 이른바 옥새 파업 중인 노동자를 만났습니다. 파업을 중단하라고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장관은 협력업체 노조 지회장과 15m 고공 농성 중인 노동자들도 차례로 만났습니다. 연구행 농성을 풀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 함께 현장을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희생이나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틀째 이어진 대우조선 협력업체 노사교섭은 진전이 없었습니다. 농성 중인 노조원들이 지난 5년간 삭감된 임금의 회복과 단체 교섭, 노조 전임자 인정 등 당초 요구안에서 한 발 물러났지만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정규직 절반밖에 안 되는 임금 받고 현재도 일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이 아닙니다. 2016년도 조선업 구조조정 그 당시로 되돌려달라는 겁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대우조선 정문에서 영호남 조합원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같은 시각 조선소 안에서는 파업 철회를 촉구하는 협력사 책임자 3천여 명의 집회도 계획돼 있습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장에 8개 중대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에너지 갈등 기획 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LNG 발전과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 발전도 곳곳에서 주민 동의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의무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층기획팀 윤경재 기자입니다. 통영 욕지도 남쪽 8km 바다입니다. 풍안계측기가 바람의 양과 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이 풍력발전 사업성을 따지기 위해 설치한 겁니다. 욕지 앞바다에는 사업체 4곳이 여의도 50배 넘는 면적 150제곱킬로미터에 발전 용량 5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난류와 한류가 교차하는 천혜의 황금어장을 잃을 수 없다며 생존을 걸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파와 소음으로 인한 어족자원 서식지 파괴 등 생태계 영향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조업구역도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음을 해가지고 이런 고기가 뜬 고기가 안 들어옵니다. 그 소리에. 육지는 예를 들어서 1000m 갈 것도 바다는 한 5000m 더 나갑니다. 소리가.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을 통한 12기가와트 규모 전기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단지를 설치했거나 추진하고 있는 곳은 경남과 울산, 부산, 전남과 전북, 제주 등 모두 지방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위해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주민 동의를 얻는 게 의무 사항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의견을 종합하는 거지 반대하는 사람의 전체 동의를 받아와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발전 규모가 100메가와트 이하일 경우 환경 영향 평가 대상에서조차 제외됩니다. 발전 규모가 이제 100메가와트 넘어가면은 저희 환경 평가를 하고요. 사업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제 설명회가 진행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일방통행,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라는 반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풍력 발전기 위치가 주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주민들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원자력 발전 역시 지역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통행식으로 운영되는 건 비슷합니다. 정부는 최근 전력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30% 넘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 뒤 배출되는 사용 후 핵연료, 핵폐기물 처리장 건립 계획은 없습니다. 핵폐기물은 40년 넘게 원전터 안에 쌓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전 비중을 따라 늘어날 핵폐기물도 원전터에
계속 보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원전터가 핵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이 될 우려가 크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 없이 원전을 지었던 것처럼 핵 폐기물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이 자기한테 위험이 되는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는 거죠. 원전 인근 16개 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원전 동맹은 서울과 경기 등 원전이 없는 곳에 핵 폐기물 임시 저장 시설을 설치하고 인구수에 비례해 핵 폐기물량을 배치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첫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이 어제 사천에서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사천 창공을 약 33분 동안 비행하며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을 확인했는데요.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에 성큼 다가선 그 역사적인 순간을 KBS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회색빛깔 전투기 한 대가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국내 첫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시험 비행을 위해 출발 지점으로 천천히 이동하는 KF-21. 잠시 뒤인 오후 3시 40분. 큰 굉음을 내며 하늘로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사천 창공을 시원하게 가르는 KF-21. 꼬리에는 1호기를 뜻하는 001과 독수리 마크가 선명히 새겨졌습니다. 이후 33분 동안 상공을 날던 KF-21은 오후 4시 13분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했습니다. 우리나라 순수 자체 제작으로 만든 시범 비행에 오늘 이 현장에 같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가슴 뿌듯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비행에서 KF-21은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정도로 날았습니다. 유럽산 공대공 미사일 미티어 모형 4발을 장착하고 기본적인 기체 성능 등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사업 카이는 앞으로 4년 동안 2천여 차례의 시험 비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4명인 시제기 조종사도 15명 안팎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6년까지 약 2천여 회의 비행을 통해 성능을 검증할 것입니다. 양산 및 전력화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총 120대를 공군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인 오늘 마침내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 국가로 우뚝 섰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집니다. 경남 지역 이틀째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양산과 밀양, 창녕과 의령 등 곳곳으로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더위 잘 이겨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볕도 상당히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기 때문에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됩니다. 서부 내륙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내일 새벽 는 경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특히나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총 강수량은 20에서 70mm가 되겠고요.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마무리되겠습니다. 오늘 동부 지역의 출근길 22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한낮에는 30에서 34도를 나타내며 어제보다 더 덥겠습니다. 체감하는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함양과 하동, 거창과 산청이 20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빠른 속도로 올라서 낮에는 함양과 하동, 합천과 진주, 사천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새벽을 기해 남해 동부 먼바다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졌고요. 오늘 오전에도 남해 동부 먼바다로만 최대 2.5m로 물결이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해상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금요일 오후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달 사천과 하동, 밀양 등 경남 7개 시군의 대나무숲 73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운 32곳에서 고사가 진행되고 있고 17곳에서는 집단 고사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나무숲이 오래됨에 따라 뿌리가 서로 얽혀 일어나는 양분 부족 현상과 겨울철 동해, 봄철 건조 등의 급변하는 기후 변화가
고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는지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센인 정착촌인 거창 동산마을 주민들이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거창군이 동산마을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거창군은 농촌 공간 정비 공모 사업 등을 통해 동산마을 폐축사를 정비하고 올해 말까지 마을회관 3단장 등 소규모 주민 지원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반도체 인재 양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상남도 의회가 반대 건의안을 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방 소멸과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에서 수도권 대학 중심의 반도체학과 증원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은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약 3.5km에 달하는 산청 대원사 계곡길에 인공 안개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산청구는 대원사 계곡 방장산교에 특수 노즐을 통해 깨끗한 물을 인공 안개로 분사하는 장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분사된 물 입자는 주위 온도를 최대 10도까지 낮추는 효과를 냅니다. 경상남도 환경부가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생태체험 관광지 9곳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